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네, 오늘 양대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장이 좋으면 나의 기쁨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는 내 포트를 그리고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죠. 무엇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3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 종목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럼 50분간 생방송, 저희 방송 끝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쳤을까요?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감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그보다도 피로감이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포인트로는 23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3,000선은 지켜내줬죠. 종가 3,055.94포인트에 체결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조금 더 아쉽습니다. 꽤 많이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거래도 조금 한산했습니다. 80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역시나 조금 더 밀리면서 0.82% 하락, 그리고 종가는 781.56포인트에 체결합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방어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200억 원대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제한적인 매수였죠. 500억 원 미만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할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수익 한 방을 날려주실 마스터를 오늘은 제가 어렵게 야구장에서 모셔왔습니다.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전략, 또 매매 전략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충성 마스터 50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죠.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요,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50분 생방송에만 열려 있고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셔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수익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성 마스터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의 수익을 챙겨줬을까요? 리뷰해볼게요. 6월 13일에 보너스 종목으로 소개를 해줬는데요.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지만 24%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24%라는 수익은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저희 여기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다음 24%의 수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점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시나 같은 날에 소개를 해줬고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달처럼 뜨고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수익은 20%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장에서도 오늘장 약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00원까지 올라갔다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6월 25일 마스터핏 종목 로보였죠. 네, 사실 오늘장에서 로봇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목을 미리 공략을 해서 수익을 제대로 내주셨습니다. 8%의 안정적인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은요, 아무나에게 또 가능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의 포트폴리오에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일단 되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QR코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오늘 리뷰를 제가 3개를 도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죠. 네, 수익은 준비된 사람의 계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익을 제대로 잡아서 헛스윙이 아니라 강수익 날려주실 김충석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프로그램 이름이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명과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수익이 너무 좋은데요, 마스터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장이 또 좋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장이 좀 약간 뒤숭숭하게 됐는데 그래도 끼 있고 센 종목들을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양호한 이런 결과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하신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또 수익을 정말 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다른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질문을 뭘 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반도체 쉬어갈 때 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보통 드리면 보통은 네, 담으세요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올랐지만 SK 하이닉스는 또 좀 하락하는 추세였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볼 때 좀 그동안 봤던 시선을 달리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뭐 SK 하이닉스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네, 당연한 거고요. 뭐 삼성전자는 안 올랐으니까 싼 거예요. 그럼 비싼 걸로 사야 되겠습니까? 싼 걸 사야 되겠습니까? 싼 걸 사죠? 네,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그 정책 관련주들 소위 말해서 이제 개별주들이죠. 뭐 당일 이슈가 있건 뭐 정책과 관련해서 엮이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정말 핫하게 올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2, 3일가량은 좀 약간 시장이 뒤숭숭하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누적된 그 피로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정말 그 상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 또 최근에 그 모멘텀적인 부분들, 뭐 특별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쭉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안 올랐었던 중대형주 위주로는 매수세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성전자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3천까지 오는데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자,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섹터들, 그 종목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3천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3일 연속 지금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사실 지난 4월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5월 후반서부터 또 본격적인 탄력이 붙는 상황인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뒤숭숭해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야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쉬어가는 과정들은 좀 필요했었던 이런 그 상황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 좀 쉬어가는 이런 과정들만 여러분께서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이 상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었던 그 기회들 이젠 여러분들의 그 몫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는 기회만 잘 잡자라는 생각이고 뭐 환율적인 부분들은 봐보세요. 우리 시장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4월 그때부터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짝 올라오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다시 꺾인 모습들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수는 물론 이제 종목별 또 섹터별 차별화 양상은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던 섹터와 종목들은 당연히 쉬어갈 텐데 근데 지수는 견조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안 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종목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그동안 더 올랐었던 종목들, 섹터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삼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선점하는 전략들을 취해 놓는다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그 수익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그 수익 기회를 위해서 정말 저도 많은 공부와 또 노력과 또 정보를 드리는 이런 시간 또 그런 알찬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장을 견조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종목별로 차이, 또 섹터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좀 어렵긴 하네요. 쉬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 과정을 활용해보자. 기회를 한번 선점해봐라. 해보셨는데 사실 그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팍스 통신망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여기 QR코드에 대시면 클릭을 안 하셔도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을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관점, 어떤 관점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들 또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어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뭐 상승을 해서 좀 뉴스에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왜 오른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스테이블 코인 자체, 사실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 또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의심과 기대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날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장주격으로 좀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카카오페이는 거래 정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마스터님? 사실 이틀 전에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다뤘었던 종목이 또 카카오페이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뭐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잠자고 나면 눈만 뜨면 뭐 스테이플 코인 관련한 그 이슈들이 정말 우리 시장에서는 도배를 할 상황이었죠.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들이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이 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만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려, 뭐 걱정, 뭐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한국은행하고 또 국제결제은행이 뭐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이용이 확산이 된다면은 이게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양상이죠.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뭐 다난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넥소라든지 이런 종목들 괜찮았고 뭐 딥마인드 이런 종목들도 뭐 괜찮은 움직였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 양상이었단 말이죠. 뭐 카카오페이를 보더라도 최근 어떻습니까? 좀 약간 상투 징후가 좀 나오죠. 그리고 어제 정지였다가 오늘 또 다시 급락.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그려지면서 이 저가 매수의 유입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상투 징후 이후에 거래도 제법 실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겨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 섹터 전체에 미치는 그 상징적인 또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당분간은 이쪽 안에서도 차별화 양상들은 계속 좀 그려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은 좀 여기서 고점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올랐었던 그 자리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위축된 또 지지부진한 또 제한된 등락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어찌 보면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야 이제 사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좀 더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당장 다음 주 돼서 바로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6만 원 한 초중반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 매수 관점에선 그렇게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한번 신규 진입 또 흐름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5일선을 지금 하회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비중이라도 일부 좀 덜어내서 뭐 수익권이시라면 좀 챙길 거 챙겨 놓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면은 뭐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일단 오늘 최근에 그 변동성 확대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투신, 연기금 이런 쪽으로도 이제 기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때문에 단기 고점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매수는 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행하자.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네. 당연히 뭐 법제화 이런 거 당연히 또 될 거예요. 네, 이슈들은 또 진행이 될 거고 그때 되면 관련주가 부각이 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놓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쉽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 들어갈 거면 전략이 필요한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초중반대가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수익을 보고 싶고 또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 얻어보시고요.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거에 따라서 전략 타이밍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볼까요? 앞서서 로보라는 그 이름이 귀여운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드셨는데 로보 말고요. 이번에는 휴림 로봇을 준비해봤습니다. 뉴스에서 오늘 정말 많이 나왔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전 관련되다 보니까 원전 해체 관련주들의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원전 해체인데 수혜주로 보니까 로봇이 처음에 같이 묶여서 저는 원전이랑 로봇이 대체 너네 무슨 사이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좀 쉽게 이해를 했을 때는 원전 해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안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이 강했던 거고요. 준비한 종목 효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도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효림 로봇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뭐 앵커님께서 다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전 해체와 좀 엮여서 이 종목이 강한 탄력을 나타냈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가 된 지 한 8년 만에 이제 드디어 마침내 뭐 해체 네. 그 결정이 좀 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원전하고 로봇이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휴림 로봇이 한울 로보틱스인가요? 여기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뭐 인웍스 로봇을 좀 설립한 바 있었는데 이 한울 로보틱스라는 게 뭐 폭발물 처리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지금 연관이 좀 돼 있어요. 뭐 원전 해체 로봇 분야도 이런 것도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다 엮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휴림 로봇이 그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엮여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이 좀 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 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지금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로봇 섹터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와 약간 동조된 부분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원전 해체와 관련한 그 이슈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탄력을 나옵니다. 아마도 그 지난 2월달에 형성됐었던 바로 전국 고점대입니다. 이 라인까지도 강하게 뛰어넘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레벨업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기간 조정이 따라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축소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로봇 섹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이슈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원전으로 해서 한번 레벨업이 됐다? 앞으로 견조할 겁니다. 내려오지는 않고. 왜? 로봇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로봇 섹터의 기대감, 또 긍정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 축소되는 시점 또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음봉으로 쉬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여러분께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지금 보니까는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로봇들 주들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과 엮여서 원전 해체와 엮여서 오늘 탄력을 나타냈지만 단순히 로봇으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또 다른 종목으로도 뭐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쉬어가는 과정이라면은 절호의 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휴림 로봇 비롯해서 로봇주 전반적인 섹터 테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니까 저도 한번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레벨업 됐고요. 로봇주 전반적으로도 이제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때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고민도 드실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휴림 로봇 주가 레벨업 됐다고 하셨는데 수익도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로봇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을 또 여쭤볼게요.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미국에서요 지금 낡은 전력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새 걸로 교체하는 작업이 정말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 흐름 속에서 관련된 업체인 일진전기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전기를 저희가 전달할 때 있어서 전선과 케이블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냥 전기가 막 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진 전기가 수출 확대 기대감에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선 업체들이 앞으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진 전기, 중장기 쪽으로는 어떨까요, 마스터님? 괜찮아요. 그래요? 네. 뭐 AI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력 수요 뭐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수요가 급증하는데 사실 전력 인프라는 그만큼 갖춰져 있지 못해요. 또 노후화가 지금 많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북미 지역의 그 인프라 지금 투자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 또 거기는 또 이제 수익성이 또 높다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전력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숫자가 그쪽에서 다 증명이 좀 되고 있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는 부분들, 또 업황 자체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이견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독 이쪽에서 정말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15%가량 뭐 급등한 이 무거운 종목이 15%가량 급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력 수요 급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투자 확대라든지 그건 또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구리 가격 상승 전망 이런 그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8월까지 뭐 $10,000, $10,50, 10,050달러까지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관세. 그러니까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관세 대상에 삼을 수 있다. 이게 시사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 구리를 사전에 빨리빨리 뭐라고 할까요?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 26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가격이 톤당 뭐 9,800달러가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거의 1만 달러 목전에 두고 있는데 $50,000까지는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이슈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이 구리 가격 상승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네, 말씀대로 전력 수요 급증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긴 호흡에서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이 정말 세게 작용을 한 상황이라면은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구리 관련들이 더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던 그 전망이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AI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로부터 파생이 돼서 긍정적인 흐름의 지속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또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우상향이에요. 근데 고점도 계속 높아지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추세 상단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승에 이 메이저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또 기관도 그렇고 뒷받침돼요.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약간은 탄력 둔화의 그 압박도 또 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수익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뭐 신고점이니까 네 일단 상승을 이용해서는 비중을 계속 좀 줄여나가면서 차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더 많이 내려오면은 그때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판단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물론 사실 저도 구리 가격의 상승 전망에 대해서 좀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전력 설비 쪽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도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가가 반응을 했죠, 오늘도. 그렇다면 일진 전기 나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고민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을 스캔해서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편하고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일진 전기 말고도 뭐 전력 설비 업체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모두 팍스통신망 안에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는 제가 너무너무 여쭙고 싶은 부분이에요. 앞서 이수페타시스, 달바 글로벌 그리고 로보로보로
시장이 오늘 좀 빠졌는데도 눈치를 보지 않고 수익을 계속 내주고 있단 말이죠. 약간 마스터님이 계획을 하신 대로 그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 가지 종목 저희가 간략하게 좀 리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로보로보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게 엊그제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과도 좀 엮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로봇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과도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초중고 그 교과목에 AI 그 과목을 또 신설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뭐 여기에 좀 약간 동조되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의 자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4월이었죠. 4월에 그 탄력 이후에 충분한 그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근데 정부 정책 그 AI 교과 그 AI 과목 그 신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 저항을 작용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리면서 주가의 레벨업을 알리는 이런 그 시그널을 발생시켰습니다. 어제 때마침 좀 잘 쉬어가는 움직임이었고 그러면서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죠. 그리고 오늘 다시금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탄력을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위로 꼬리를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당연한 그 과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지금부터는 또다시 우상향의 추세를 좀 형성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이런 자리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이밍을 잘 잡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보유하신 분 보유 관점 유지입니다. 역시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또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또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상장 이후의 상승 그리고 또 역시나 기간 조정으로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나 2, 3일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고 또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우상향을 만들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3일간 음봉으로서 좀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은 이거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죠. 아직까지 뭐 오버행 이슈, 보유해수 물량 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일령 해제가 또 이슈화가 된다거나 화장품 업체들 실적 좋죠? 이 정도 당연히 좋아요. 또 K-뷰티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나온다면은 여기서 견조한 움직임들, 추세적인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지금 음봉 3개 정도 나왔고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매수 관점에 또 봐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또 리뷰하는 시간 혹은 리뷰뿐만 아니라 마스터픽 종목으로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으니까 방송 시청 잘 하셨다가 또 보고 또 종목 나오면 여러분들 팁을 한번 얻어보시길 좀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이수페타시스야 뭐 지금에야 뭐 대장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AI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또 비중적인 부분들도 양껏 실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이거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견조한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죠. 아마도 뭐 AI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세예요. AI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안 드립니다만은 대세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자라는 관점이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이런 거 차트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이에요. 따라붙지는 마셔야겠죠.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합니다만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또 수인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상황이라면은 수익권이니까 좀 비중이라도 줄여서 챙길 거 챙기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은 더 좋은 이런 전략들이 아닌가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 이 거래일 만에 8%의 수익 그냥 챙겨주셨고 단기간에 20%가 넘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계십니다.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도요. 그래도 저희는 약간 욕심쟁이거든요. 수익이 났는데도 수익이 더 나고 싶단 말이죠. 더 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스통신망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더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 한번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수, 달바, 또 로보와 같이 시원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스터픽 종목, 마스터님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뭐 바닥권, 그래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선점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반도체는 뭐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오늘은 그 2차 전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2차 전지 쪽 사실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쪽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중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산업이라고 할까요?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는 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유 화학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네, 나트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최근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해요.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그 소재 그 명칭이 고성능 그 하드카본이라는 부분들을 뭐 개발하고 또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CATL 여러분들 아시죠? 업계 이 1위 업체인데 저는 그 2세대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낙스트라를 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한 뭐 수혜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CATL 그 모멘텀 외에도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연평균 한 17%가량이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2035년이면은 이게 15조, 그러니까 현재 15조 원의 그 규모가 80조 원 정도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큰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CATL,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이제 스웨덴 이런 글로벌 각국들이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당연히 뛰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이쪽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봉입니다. 어때요? 내내 부진했습니다. 내내 부진하다가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시그널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저점들이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그 자리도 추세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돼 있으면서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위치가 아닌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팁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네요. 다음 주에 바로 뭔가 시그널이 제대로 한번 터질 거다. 수익도 좀 내는 시점이 빨라지겠죠. 단기 매매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오늘 알려주신 이 종목 제대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제대로 짜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자세한 시나리오와 틀은 박스 통신망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찍고 연결 뜨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방금 말씀해주신 마스터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박스 통신망 안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요. 수익 낼 수 있는 이번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잠시 후 3부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냐?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역시나 팍스 통신망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고 깔끔하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꼭 고민 있으시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 3부에서 소통하러 돌아올게요.
네, 손실에 발목 잡힌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3부 시작합니다. 네, 저희 들어온 상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J2K 바이오고요. 매수가 3613원, 비중은 10%입니다. 물타기를 했는데 물려버리고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10,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네, 제투케이 바이오 이 가격대를 보니까는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뭐 차트를 또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3만 원, 36,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입니다. 36,000원이면은 네, 이 라인이란 말이죠. 너무 방치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눌렸다가 아무래도 지금 올라오는 이 시점에 매수하셔서 지금 내내 지금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 1년째 고생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많이 부진합니다만 이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 라인은 지금 안 밀리고 있는 자리들이죠. 지금 이 라인에 거의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리 자체가 바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도 자리 손절을 또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또 제가 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분의 1토막 났는데 제가 손절하시죠? 한다고 손절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의 그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화장품 쪽에 속해져 있고 그래서 좀 모멘텀을 한번 붙긴 붙을 것 같은데 이거는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력은 있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는 여력이 있다면은 타이밍 싸움이다. 근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타이밍만 잘 잡고 평균 단가를 얼마나 낮춰놓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권으로 좀 매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이니까 향후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무리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타이밍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 네, 저희 김준석 마스터가 정말 타이밍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다. 꼭 한번 다시 연락을 달라 말씀 주셨고요. 네, 더 자세한 전략과 타이밍은 저희 또 팍스 통신망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저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텔콘 RF 제약이고요. 매수가 3580원,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있었고요. 지금은 9,45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마스터님? 이 가격대를 보니까 아까 그분하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행히 이게 계열사인가요? 뭐 기술 이전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강한 그 탄력이 지금 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상투징후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과연 추가 매수 신호를 좀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입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3만 원대라면 이거 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3만 원은 좀 이 라인입니다. 지금 거의 몇 년째인가? 1년, 2년, 3년, 거의 4년째 이렇게 좀 들고 계시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또 비중도 좀 적어요. 근데 이거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역시나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만큼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이런 라인 있죠? 이 고점대를 기록했었던 이런 라인이요. 거의 지금 이걸 지금 뚫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내려왔죠. 이런 라인. 그러니까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은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1차 12,000원 잡아드립니다. 2차 약 7,0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 이 정도 선까지 다시금 탄력이 붙는 상황이다라면은 오히려 그 비중을 줄여서 좀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아마 나중에 복수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뭐 추가 매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재차 상승이 나오면은 정리 쪽으로 하시고 지금 요즘 잘만 잡으면은 뭐 10% 20%씩 금방 오르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만회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기회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좀 종목을 교체를 하시고 정리를 해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단단히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고요? 저희 팍스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또 딥한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꼭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그 시점이 고민입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좀 답답함을 풀어드릴 만한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쪽 그 이슈로 좀 반응을 좀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중화권이라든지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뭐 다시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들을 저는 좀 접해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좀 조용하다라는 것은 이게 뭘까 좀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그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딱 2만 원에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최근에 계속 저항이었어요. 최근에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 라인 2만 원 정도에 오면은 이거는 매도라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지 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은 이 평균 단가를 얼마나 좀 많이 낮춰놓느냐에 따라 또 이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들이고 또 저점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상향 추세를 형성해 간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 또 실제로 말씀드렸던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 수익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네, 매수하신 가격 2만 원 저항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고요. 팍스 통신만 찍고 들어오시면 신풍제약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잡아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오포트라는 종목이 있고요. 마스터님. 네. 매수가 2898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더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실적 최근에 그 상장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 바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약 2만 900원 정도의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딱 선을 그어 보니까 또 당기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뭐 시장 때문에 지금 음봉이 지금 3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봉 과정을 본다면은 거래를 한번 봐보세요. 이건 물량이 안 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또 이제 보시면 상장일이 5월 16일. 한 달째 되는 게 한 6월 16일 지났죠?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등이 나온다면은 약 한 16,000원 정도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지력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평균 단가를 낮추길 원하신다면은 말씀드렸던 16,000원 내외의 가격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또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놨다. 또 수익권이라면은 뭐 좋은 거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바이오 포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려봤고요.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팍스 통신망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좀 더 딥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제주 복숭아님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어렵네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방송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서 박스통신망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셔서 주식의 고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밤에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